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상 추분이 지나고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아래에서 출발한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고요. 공기의 질도 청정해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높은 물결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외벽이 떨어져 나가며 옆집 지붕을 덮쳤습니다. 지무는 소리 콱 나더라고. 우린 나는 지진 또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해보고서 지진 오는가 싶어가지고 시끄하고 항소리 나게 보니까네. 뭐 우당탕 그래. 경주 양남 해수욕장에서는 월파 방지용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해안도로 12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포항 흥해읍에서는 바람에 날린 함석 지붕이 전깃줄에 걸리고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1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함석을 그 넘은 거로 다 감아가지고 전봇대가 다 넘어가가 반 다 쓰러져가. 포항시가지 아파트 곳곳에서 강풍의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천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가 다 갔길래 혹시나 싶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온 전실에 지금 다 전기가 갔는 상태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면서 과수원 바닥에는 채 익지 않은 사과들이 가득합니다. 농민들은 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고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지만 속상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더울 때고 맨날 나와가 일했는데 그 말로 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우리는 이것만 먹고 사는데. 수확을 앞둔 들판도 물에 잠겼고 쓰러진 벼를 언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피해 복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각종 구조물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경북 지역에서만 49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17개 시군에서 농작물 585.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봉화가 110헥타르로 가장 많고 경주 82.8헥타르, 포항 60.4헥타르 순입니다. 또 작물별로는 벼가 367헥타르, 사과 176헥타르, 배 34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수확 가능한 벼를 조기 수확하고 낙과를 수매하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지품중학교의 강당 천정 일부가 부서졌고 수확을 앞둔 논 8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축산면 경정항에서는 소형어선 2척이 좌초됐지만 아직 파도가 높아 본격 조사와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북면 덕구리 지방도 옆 야산에서 토사 15톤이 쏟아져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사동항에서 어선 한 척이 좌초되고 소형 레저선 2척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일주도로 4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가운데 북면과 서면 2곳에서는 아직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약속을 수없이 지켜봐온 시민들은 한 번 더 속는 심정으로 이번만은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염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도 미룬 채 포항 시민 50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통로까지 메웠습니다. 제출된 3개 법안을 여야가 조율해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사회로 법안을 제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고 지역구와 상관없는 의원들도 약속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포항 주민들께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시간 공청회에서 예정된 인사말은 15분. 하지만 무려 12명의 국회의원이 1시간 동안 축사를 하는 바람에 정작 주제 발표와 토론은 시간에 쫓겨 건너뛰기 바빴습니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선 포항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화자찬식 축사만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채 자리를 뜨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염원하던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다뤄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이걸 다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법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진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국회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금방 해준다고 손잡고 갔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진짜 까마귀 보기 드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다행이라는 견해와 특정 정당이 공청회 이슈를 선점해 자칫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지만 이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어제부터 8일간 열기로 했던 264회 임시회를 연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어제부터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제정과 포항시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펴기로 했으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보류하고 10월 중순 재개할 예정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경주시가 약속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정책협의회 구성 시 장애인 시설 대표자와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익적인 인사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문제가 된 시설의 임원 해임이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태풍 타파는 지나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때 비가 많이 내리면서 소독약이 다 씻겨버리자 양돈 농가에서 방역을 새로 하면서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돼지 7,000마리를 키우는 영천의 한 양돈 농가 주변 도로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축사 안으로는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쪽으로 강한 바람을 이용해 소독약을 뿌립니다. 농가 주변을 돌아가며 야생 멧돼지 퇴치제도 새로 뿌렸습니다. 태풍으로 퇴치제와 소독약이 모두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9시 조회 직원들 끝내고 난 다음부터 전체 다 소독을 했고 생석회 도포를 했고 멧돼지 기피제 전체 농장 주위에 다 살포다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방역 조치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경북 각 시군에서도 방역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서도 자체 방역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광역 소독기와 일반 저희들 공동방재단 소독기를 이용해 매일매일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계속 소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농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양돈 농가를 더 유심히 살피고 있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포항을 과학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와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클러스터 등 올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권역을 메가 사이언스 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연간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앞으로 5년간 250여 기업을 유치해 5천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삭발식 릴레이를 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까지 삭발을 했지만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조국 장관이 임명된 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 경북 의원 5명을 포함해 원내외 20명 가까이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뒤에는 단체로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공천 눈도장 찍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 지지율도 제자리 걸음이자 당 지도부는 삭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삭발 릴레이가 웃음거리가 돼버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황 대표 삭발을 합성한 사진 10여 장을 공개하고 댓글놀이나 하자며 희화화를 부추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비장한 결의로 삭발했는데 영화 배우 운운하며 새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한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통해 야당이 가장 돋보일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지율도 사실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 정기국회라든가 국정감사 이런 좋은 그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삭발 자제령의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김규환 의원은 삭발을 하기로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경산의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은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제령과 함께 눈도장 찍기식 삭발 릴레이는 멈출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진군은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현재 73%인 상수도 보급률이 내년 말에는 9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3월 근남 지방 상수도를 준공하고 하루 7,000톤의 수돗물을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정 급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북면과 기성, 온정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평해 지방상수도에 보조취수원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방식이 주민투표 찬성률로 합의됐습니다. 각 지역 주민이 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이전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그려온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 방식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제안한 방식과 비교해 주민투표라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이 공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각각의 주민 찬반 투표를 한 뒤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 군위 소보면 공동 후보지가 군위군이 높으면 군위 우보면 후보지가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의성군은 국방부가 제안한 주민투표 방식은 군위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의성군수가 공항 자체에 대한 주민 의사를 중시하는 새로운 투표 방식을 제안했고 이를 군위 군수 등이 받아들이면서 선정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이 방식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국방부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늦어도 11월 중 주민투표를 해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탈락한 후보 지역에는 공항 배후 미니 신도시와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선정지역과 미선정지역이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 테마파크라든가 비즈니스 파크,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서
이제 결정의 열쇠는 의성과 군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 지자체는 공항 유치를 위해 주민 설득과 투표 독려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8일 옥산서원에서 이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옥산서원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회제 이현적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옥산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제외된 47개의 서원 중 하나로 출판과 장서 기능이 뛰어난 서원입니다. 현재 옥산서원에는 보물인 이현적의 수필 고본과 국보인 삼국사기 등 모두 6,3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안동의 한 산기슭에 폐기물 8,000톤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올해 초 적발됐습니다. 범인들은 잡혔지만 아직 쓰레기 더미가 처리되지 않은 데다 침출수까지 나오고 악취가 진동해 인근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면 오내리의 한 야산기슭. 산골짜기 사이의 빈터에 파란 비닐이 넓게 덮였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곳곳에 모래주머니가 놓였습니다. 면적만 4,400여 제곱미터, 1,300여 평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지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컨테이너 제조 공장을 짓는다며 이곳 논밭을 매입하고 빌린 뒤 주민들의 눈을 속이고 야간에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와가지고 우리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산 위에서 보초를 보고 요 들어오면 여기서 카트를 시키고 높이가 한 3m 그 가로막을 탁 설치해놓고 봤거든요. 터프하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곳 폐기물 매립 현장은 안동시 도산면 소재지에서 녹전면을 잇는 928번 지방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래는 농가밭으로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매립된 쓰레기는 모두 8,500톤, 25톤 화물차 340대 분량입니다. 매립장 옆 웅덩이에 돌을 던지자 시커먼 물이 올라오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침출수가 하루 개울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냄새가 나고 어떤 냄새가 나요? 물 색깔이가 대부분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 도라물은 하나도 사용 안 하잖아요. 이런 쓰레기 처리는 원래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는 행정당국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땅 주인과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 30억 원 이상을 안동시가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처리가 안 될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지인들의 땅 임대나 구매 때 토지 소유주들이 용도나 이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에도 토지 이용 현황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청소실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북 도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 학교가 청소실무사 700여 명을 학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지만 학교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지는 등 근로 조건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청소실무사를 상시 전일 근무자로 전환하고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절기상 추분이 지나고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아래에서 출발한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고요. 공기의 질도 청정해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높은 물결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